네, 안녕하세요.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의 폴이라고 합니다.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일잘러라고 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봤지만 크게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네, 첫 번째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보다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콘텐츠를 빨리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거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빨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임팩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빠른 거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아웃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Y 회사에 대한 보고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일을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에 이제 딱 그때 샌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부장님은 이제 피곤한데 퇴근길에서 이걸 보면서 이 친구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반면 좀 일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이제 얼라인먼트 미팅을 세팅하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드래프트 초안을 부장님이랑 한번 같이 보고 이제 거기서 파인 튜닝 좀 더 이제 보정을 해서 목요일에 제출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한번 부장님이랑 먼저 체크인을 하고 보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귀찮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부장님 관점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보고 자료랑 되게 근접할 거고, 결과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아닌 이제 목요일에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한다는 인상을 남기겠죠. 다음은 이제 임팩트 있는 솔루션이란 무엇일까요? 임팩트나 솔루션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전달할 때 이제 임팩트 있는 솔루션, 임팩트 있는 결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기대 수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대 수준이 얼마인지를 이해해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장님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Y 회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달라. 앞으로 이 회사가 우리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분석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Y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을 그냥 적절히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Y 회사에 대한 이제 자료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겠죠. 간단하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좀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만들겠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부장님이 이 일을 나한테 왜 시켰을까?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딜리버를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분명히 그냥 Y 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부장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까지 고려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크게 콘텐츠를 잘 만든다, 그리고 플랫폼이 돼야 된다가 있는데 방금 든 예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를 빨리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오케이, 좋아. 콘텐츠를 빨리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레토 법칙을 기반으로 한 미시 구조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80%의 결과라는 게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80%의 문제 또는 현상이 20%의 원인 또는 인풋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상을 둘러싸는 많은 일들이 파레토 법칙을 사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콜센터 예를 들어보죠. 콜센터에서 받는 전화가 100통이 있다면 그중 80통은 굉장히 불만족이 이제 큰 고객 20%에서 나오는 거고, 회사의 매출의 전체의 80%는 이제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 중에 이제 한 20%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작은 데에서 큰 임팩트를 낸다가 결국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재밌는 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이 80대 20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80%의 80%가 뭐죠? 64%죠. 네, 20%의 20%는 뭐죠? 4%죠. 이거를 합치면 4%의 원인이 결국 64%의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4%의 20%는 뭐죠? 0.8%예요. 한 1%를 하죠. 그리고 64%의 80%는 대략 50%예요. 이걸 또 같이 보면 1%의 원인이 50%의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큰 아웃풋을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일을 잘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가 뭐 업무 환경을 봤을 때 또는 이제 업무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아웃풋, 세 가지 결과물을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보고 자료들이 있을 거고,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발표 자료들이 있을 거고, 발표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케이스 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케이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적용 가능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보고 자료 같은 경우,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사례인데 부장님이 Y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부탁을 해요. 그리고 Y 회사 조사를 부탁하는 이유는 일단 Y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제 X란 제품이 있는데 X란 제품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Y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Y 회사의 이름을 검색창에 넣고 탭을 한 10개 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다 마구마구 이제 모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짜집기해서 한 30페이지를 만들어요. 30 만들고 그걸 제출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많아 보이니까 나는 뿌듯하지만 그 보고서를 받는 부장님은 사실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정보가 아닐 텐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죠. 반대로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이제 부장님 또는 내 상사가 이 보고자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걸 나한테 왜 시켰지?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결국 저한테 그 보고자를 이제 부탁한 이유는, 이 보고서를 부탁한 이유는 이 Y라는 회사가 X라는 우리의 제품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이 Y라는 회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상사분께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거예요. 원하는 것은 결국 이 Y라는 회사가 우리의 X라는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들을 이미 사고 있는지, 사고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그 경쟁 제품 대비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보완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매출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렇게 인게이지, 이렇게 판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사내에서도 이제 그런 전략적인 투자가 아마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게 펼쳐질지, 전략은 무엇이고 거기에 맞는 투자는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파레토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한 10가지 질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10가지 있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고 자료에다가 녹여서 이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이 사고 방식,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서두에 두면 이제 이 보고자를 읽는 이제 부장님이나 상사분께서도 이해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하면 부장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겠죠. 왜? 일단은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한 거고, 많은 궁금한 점 중에서도 가장 부장님이 궁금해할 가장 핵심적인 2-3개를 우리가 딱 전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일주일이라는 되게 제한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20%, 아웃풋의 80%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20%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죠. 네, 발표를 할 때 일을 좀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쉽게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뭐 폰트의 크기라든지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약간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발표의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발표를 누구한테 하는지,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 오디언스, 그 대상이 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하는지 그 명확히 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또는 생각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이끌고 싶다면 어떻게 스토리라인, 어떻게 내러티브를 이제 그려나가야 되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잘 되면 발표를 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제스처도 있을 거고, 뭐 톤도 있을 거고, 뭐 말고도 아까 뭐 디자인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어떤 뭐 그 내가 발표하라는 것을 근거를 대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20%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결국 성공적인 발표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례,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것은 결국 일잘러가 되려면 무조건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일잘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보고자를 잘 만드는 거랑 발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비즈니스 케이스를 잘 푸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장인, 그리고 커리어맨, 그리고 그냥 인생을 사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만큼 모호하고 좀 어렵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두 공장 사장님 있으세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만두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이제 기간 동안 이제 보니까 올해 우리가 70억 원 정도밖에 매출을 못 냈습니다. 근데 도대체 30억 원의 매출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 100억으로 우리 매출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막 제시를 할 거예요. 그게 말이죠. 요즘 그 신입사원들이, 요즘 젠지들이 너무 일을 잘 못하고, 너무 이제 워라벨에서 이제 라이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판매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사장님 누가 만두를 먹습니까? 만두를 먹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요즘 다 치즈 떡볶이에요. 치즈 떡볶이 산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접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0억이라는 매출이 이제 감소된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콕콕 집어서 맞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찍어서 맞더라도 그게 반복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30억 매출 감소인데, 그 30억 매출 감소의 80%인 24억 감소의 원인은 결국 많은 원인 중에 20%에서 발생할 거고요. 네, 이 20%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이 30억 매출 중 가장 핵심적인 24억 매출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 20%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20%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스테매틱ally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법은 미시한 구조화인데 미시한 구조화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빨리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좋은 콘텐츠라는 것은 빨리 임팩트 있는 콘텐츠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대 수준, 상대방이 생각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생각하는 아웃풋의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거기보다 더 빠르게 더 좋게 높은 퀄리티를 만들면 된다는 거였고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파레토의 법칙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 20%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일잘러에 대해서 저나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그런 1대1 코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